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인성교육 우수선진교사 중등 4조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용현입니다. 여기 선생님들 많이 들어와 계시고요. 또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인성교육 우수선진교사로서 아까 제가 1세션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성교육 우수선진교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비판적인 성찰, 또 인성교육 우수선진교사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인성교육의 방향성 모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는 질문을 통해 인성교육 비틀어보기 넘어보기인데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노려서 마스크를 사재기한 유통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가지고 있던 마스크가 무려 411만 개, 국내 하루 생산량의 40%가 넘는 양이라고 합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애끓는 기다림을 접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한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1310하루째 되는 날입니다. 이게 되게 문자로 남는다는 게 그 사람의 감정이 안 보이니까 그냥 무서워요. 그렇게 말해도 가끔은 심정도 세상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지난 14일이죠. SNS 영상을 남긴 지 일주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 플레이 될 때마다 안간이 재현되는 것과 똑같고 21세기형 디지털 연쇄살인마. 사회적인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의 인성이 문제다, 이래서 인성교육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선생님, 저 사람이 이상한 거지 저희는 그런 일 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보통 해요. 진짜 그러면 아이들한테,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이 필요할까요? 요즘 인성교육을 하는데 인성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인성교육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닌가요? 저는 충분히 착한 것 같은데. 여기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첫 번째, 인성교육은 정말 필요한가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졌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대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기존의 인성교육을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접근은요, 우선 이슈가 되는 사회적 사건, 사고가 발생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인성의 부재를 문제로 삼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것들이 강조되어야 된다라는 시각에서 인성교육을 접근하다 보니까 인성교육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굳이 필요 없는데요. 또 선생님의 고민처럼 인성교육 저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요 라고 한다는 거죠. 물론 이런 기존의 인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접근으로 갔을 때 사회적 관점에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강조의 의미는 될 수 있어요. 또 그것들로 인해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은 되지만 역으로 지금까지 인성교육을 하지 않아서 그런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는가?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잠재적으로 아이들은 모두 문제아가 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도 가는 것 같아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즉 인성교육 대상이, 그렇게 되면 많은 학생들은 인성교육 대상이 아닌 거죠. 또 문제적 요소가 없는 아이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아이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성교육에 대한 동기를 아이들이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인성교육은 정말 필요한가요? 사회적인 문제에 내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인성교육 굳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고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성교육은 착한 아이 만들기 교육인가요? 라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순종적인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인성교육을 한다라는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초창기에는요. 그 이유가
어떤 덕목 중심의 인성교육을 지식적으로 전달하고 또 아이들한테 그걸 의무처럼 니네들은 예를 지켜야 돼, 착해야 돼, 또 정직해야 돼, 책임감 있게 살아야 돼, 존중해야 돼, 배려해야 돼, 소통해야 돼 라고 가르치려다 보니까 인성교육은 착한 아이 만들기를 위한 교육이다. 순종적인 아이를 만드는 거다. 또 예와 효를 강조해서 말 그대로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이 지금 덕목 중심의 이 인성교육은요, 도덕교과에서 또는 윤리교과에서 이미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전교과에서 이것들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어요. 우수선진 교사들은요. 그리고 이런 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을 봤을 때 인성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인성교육이 아닌 교육이 없지 않은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잔소리와 훈계는 인성교육이 아닙니다. 선생님들께서 인성교육이 아닌 교육이 없지 않은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살짝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책무성에서 살짝 벗어나려는 그런 편안함을 촉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네 번째,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더 강조해 줄 수는 없나요? 라고 했는데 부담스럽죠. 학부모님들이 학교에게 원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좀 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 아이들이 좀 더 착하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아까 말한 것처럼 순종적인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 중심의 인성교육에서 탈피하지 않는 이상 인성교육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네 가지 질문에서 공통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인성교육의 패러다임과 관점이 변한데요. 이제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넘겨보도록 할게요. 인성교육은 인성 효능감 바탕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성 효능감이라는 것은 밑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인성을 함양하면요, 어떤 특정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보다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믿는 기대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나뿐만 아니라 너 그리고 우리도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이라는 믿음까지도 포함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문제가 발생해서 인성교육이 문제가 발생해서 내가 인성을 갖추지 못해서 인성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배우기 때문에 또 아니 배운다는 게 좀 그렇지만 인성을 갖추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것이죠. 인성을 함양함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 따뜻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기대, 그리고 그 믿음이 인성교육의 동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아이들한테 돌아오는 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너희들의 인성을 갖추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어라는 기대,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인성교육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처럼 문제 있어? 요즘 아이들이 흔히 얘기하죠. 우리 아들이 맨날 인성 문제 있어 하는데 이런 유행어처럼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교육해야 된다는 그런 구태의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인성을 함양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어라는 관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인성교육의 목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목적은요,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1항에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이 인성교육의 목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인성이라는 것 자체도 자신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과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인간다움, 성품, 역량, 이게 바로 인성이라는 관점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인성이 뭐예요? 인성이 뭐예요?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각각 인성에 대해서 정의할 때 나름대로의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뭐 맞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될 인성 교육의 목적 정도는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을 가르고 그리고 타인도 그리고 공동체도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성품과 역량 이것들을 기르는 것, 이게 인성교육의 목적으로 우리가 공감대를 이루고 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인성을 함양한다는 것들이 완성작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는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인성교육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난 착한데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인성교육은 뭐 갖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도야와 성찰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성은 어느 순간 함양하고 계속 진행하는 과정인 거지 그것들을 완성의 단계로 보는 것은 인성교육을 오히려 오해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전통적인 성리학적인 덕목들이 있었죠. 측은지심이라든가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런 것들처럼 그런 마음들을 기르고 가꾸기 위해서 수양하는 또는 도야해야 되는 것이 인성교육이고 인성함양의 과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조금 생각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접근할 때도 인성이 있다 없다, 인성이 뭐 착한 인성, 나쁜 인성 뭐 이런 얘기도 얘기하는데 착하냐 나쁘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끊임없이 스스로 고민하고 성찰하는 그런 과정이 인성 함양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성교육의 다양한 주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성교육은 부모의 양육, 그 다음에 학교의 교육, 그 다음에 공동체의 풍토, 지역과 사회가 같이 해야 되지만 또 요즘 새롭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중매체도 인성교육의 책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이에요. 코로나 장기화의 집콕 늘며 온라인서 혐오 표현 더 접해. 인터넷 개인 방송 영향도 커. 패드립 여성 비하 표현 난무. 대중매체 역시도요. 우리가 함께 인성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해결하려고 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책무성을 자꾸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디지털 윤리에 대한 교육도 이제 새로운 인성교육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될 한 범주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인성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좀 잘못된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드렸는데 제가 결과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유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인성은 알미 아니라 서서히 젖어드는 것이다. 김용택 시인이 말씀은 하셨는데요. 뭐냐면 선생님들 인성을요 가르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인성을 갖춘 모델이 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은 그 기성세대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살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살면 좀 더 따뜻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요. 또 기성세대 역시 다음 세대가 내가 이렇게 살면은 다음 세대가 우리 다음으로 이어질 이 세대가 좀 더 따뜻한 세계를 이어받아서 함께 더불어서 사는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과 기대가 바탕이 되는 것이 인성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너무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연연하시기보다는 인성을 갖춘 모델이 되려고 애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기성세대에 대한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생님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어저께 포럼에서 어떤 채팅창이 있잖아요. 유튜브에는 채팅창이 막 뜨는데 학교 선생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치셨어요.
선생님들의 인성은 누가 가르치나요? 라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일반 선생님이나 학부모겠죠.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선생님들의 인성은 누가 가르치나요? 라고 이렇게 댓글이 올라와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변론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이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가르쳐야겠다라는 부담에서 벗어나시고요. 인성교육의 모델로서 자리매김하는 선생님이 돼야 된다. 이게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제언입니다. 두 번째는 인성교육 실효성을 위해 인성함양에 대한 동기 유발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이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인성교육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아이들과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교육의 어떤 내용학적인 교육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삶, 더불어 함께 공존하는 삶 이런 것들을 자꾸 꿈꿀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인성이 함양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꿈꿀 수 있도록 자꾸 동기 유발하는 쪽에 관심을 두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많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제가 본 바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입니다. 학생 스스로 삶에 대해 질문을 만들어가는 인성교육. 저는요 어제까지만 해도 인성교육이라고 했을 때 인성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든가 취약점이 추상적이다는 것이 저희 인성교육의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허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단점과 아킬레스건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겠다. 오히려 우리가 학교 교육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인성을 정의하려고 하고 인성을 개념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프레임 안에 갇혀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직이 이런 거야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삶을 살아가면서 던져보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선택에서 A를 선택하는 것과 B를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인성교육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믿음, 존중, 배려 이런 것들 다 추상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인성에만 그 잣대를 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학생들이 스스로 내가 하고 있는 선택, 내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질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인성교육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명료한 개념 쫓기보다는 추상적 질문을 받으러 가도록 응원하는 인성교육 우리가 함께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이 연수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의견이 있으면 제게 문자로 주시면 문자로 주시거나 톡으로 주시면 제가 잠시 후에 유튜브에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고 소통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